에이브러햄 링컨은 대부분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행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이라는 행복도 가능하긴 한 걸까요? 소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취직난을 뚫고 어렵게 회사에 들어가도 학자금 대출 갚기에 바쁘고 결혼해서도 집장만을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퇴직해야 하는 각박한 현실에서 링컨이 말하는 마음먹은 만큼이 어느 정도일까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자 철없는 중학생 같은 30살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1호 저자 태수와 2년째 집에만 있는 프리랜서이자 세상 다 산 것 같은 26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2호 문정이 번갈아가며 함께 쓴 1cm 다이빙은 그런 물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일상의 일지입니다. 현실에서 딱 1cm 벗어나는 행복을 찾아 1cm 다이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일탈을 도모합니다. 현실에서 딱 1cm 벗어나는 행복이란 인생을 다 바꾸기에는 겁나고 이대로 사는 건 힘든 어른들의 행복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행복 프로젝트 일지를 시작하면서 1호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복이란 건 비행기표를 끊고 바다에 놀러가 뛰어내리는 다이빙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대출금에 허덕이느라 쥐뿔도 없는 내겐 사치라 여겼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앞으로 더 없어질 거다. 시간도 그렇고 여유도 그렇고 용기는 말할 것도 없다. 행복에 필요한 요소들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나는 그냥 이런 게 인생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싫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게 7m, 5m, 1m는커녕 동네 목욕탕에서 하는 1cm짜리 다이빙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나는 곧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냥 체념하고 살 수 없기에 비록 1cm에 불과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말하고자 했다는 1호 저자의 말이 이 책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텀블벅 펀딩 프로젝트 1000%를 달성해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되었고 올해 가장 많이 선물된 책이라는 평판에서 보듯이 이 책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저자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독자를 세 번째 참가자로 지정해 참가 안내를 합니다. 우선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것은 2019년 8월 9일 각기 다른 문제에 시달리던 두 명이 시작한 프로젝트로 바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었다. 일상에 타격 없을 만큼 작은 행복. 아무것도 없지만 멋은 잊고 싶었던 우리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다. 1cm 다이빙. 두 저자는 이 책에는 실제 다이빙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별것 없는 행복을 찾기 위한 궁상맞은 몸부림이 나올 뿐이다. 우리는 이 책을 찾아온 당신에게도 그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라 믿는다 라는 말로 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독자들도 행복을 찾기 위한 궁상맞은 몸부림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강요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아마 이 프로젝트가 당신의 삶 중 거대한 부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시작이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내 인생에서 즐거운 일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조차 바뀐 것을 보면 당신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감 어린 말로 설명합니다. 궁상맞은 몸부림이고 작고 초라한 시작이지만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저자들의 말이 무척이나 따뜻하고 공감이 갑니다. 참가를 위한 안내서 다음부터 나오는 두 저자의 글은 꾸밈이 없고 진솔하고 진지합니다. 그러나 무겁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두 저자의 글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거나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일부를 골라
저자들의 표현 그대로 소개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모든 게 있다. 책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다. 그런데 고양이는 없다. 다행이라 말하기도 웃긴 이 상황이 나는 좋다. 스마트폰보다 치명적인 게 생겨서는 아니다. 단지 좋아하는 게 뭐냐는 말을 무엇보다 싫어했던 내가 30분이 넘도록 설명할 게 생겼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게 있을까? 이것만큼 어려운 주제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래도 답하고 싶었던 이유는 언제나 카톡 속 크크크가 아닌 실제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바랐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도 생각할 거리가 있다. 어색한 사람을 만나면 대화할 주제도 생겼다. 작지만 단단하게 생긴 기분, 이거 나쁘지가 않다. 2014년 무한도전 토토가를 보며 많은 사람이 울었다. 댄스 음악을 들으며 운다. 이상해 보였던 그 광경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 시절 음악을 들으면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멋도 없고 돈도 없지만 별것 아닌 것에 웃을 수 있던 그 시절이. 한스밴드 오락실, 유피 뿌요뿌요, 에코 행복한 날을. 이런 노래를 듣는다고 하면 어딜 가도 아재 소리를 들을 거다. 노래 추천은 더더욱이 할 수 없을 거고.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다. 우울한 날이면 나는 자연스럽게 이어폰을 낀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리듬을 타고 잘 들리지도 않게 외친다.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모두 2시간 40분이나 되는 출퇴근길을 짜증내지 않고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다 주변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고통은 배가 되고 다들 그렇게 살아라는 말로 대신하기엔 찝찝한 하루. 중간중간 발견하는 여유는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곤 한다. 어쩌면 그래서 이런 풍경들을 모으는 것이 취미가 됐을지도 모른다. 고작 경치 하나로 모든 짜증을 날려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으니까. 오이도 카페 앞바다, 만수동 3환 아파트 옆 나무길, 인천 시청 뒤 에비로드, 언젠가 즐거워질 출퇴근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풍경을 모아본다. 나는 행복했던 기억 하나를 찾기 위해 불행한 기억 10가지를 지나쳐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을 묻는 말에 떠오르는 얘기가 이런 것밖에 없다. 지금도 이 프로젝트를 찾은 사람들이 내 얘기 때문에 괜히 우울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근데 나만큼은 어쩐지 후련한 기분이 든다. 나는 일을 잘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일이라도 잘해야 하지 않을까? 23, TV에서 나와 동갑인 연예인들이 부모님에게 집을 선물하고 있었다. 나는 내세울 게 없었고 남은 희망은 일을 잘하는 것뿐이었다. 월급이 적고 일은 미친 듯이 많은 회사였지만 상관없었다. 그만큼 배우는 게 많았다. 대표는 일을 잘하게 하려고 못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었다. 당시엔 그것도 상관없었다. 나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내 안에 나쁜 대표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할 말을 스스로 먼저 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런 쓰레기를 내려고 했냐? 한 구석이라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안 쪽팔려 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시간과 노력이 아닌 나를 얼마나 열심히 깎아내리는지로 변해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도 고치지 못한 정말 간절하게 버리고 싶은 습관이다. 한번 자리 잡은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회사를 그만둬도 여전히 그 못된 습관이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도 두려워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자꾸만 늦춘다. 지금도 모르겠다. 화를 내볼 연기가 어디서 난 건지. 앞에 놓여있던 드라이기만 기억난다. 꾹꾹 눌렀다 터진 말은 멈출 줄을 몰랐다. 처음으로 엄마가 실망할 만한 말을 계속 쏟아냈다. 계획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연하다는 듯 잘해낼 거라 기대하는 게 싫다고 했다. 엄마의 그 말이 나를 너무 숨막히게 만든다고 했다.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언젠가 줘야 했을 실망감이었다. 처음부터 알아서 하면서 그걸 잘 해내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게는 이때가 후회보다는 후련한 순간으로 기억된다. 엄마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바이킹이 하강하는 순간에 소리를 지를 때 속 시원해지는 그 느낌이 났던 것 같다. 물론 그렇게 한 번 화를 냈다고 해서 엄마가 바뀌지는 않았다. 엄마는 놀랍게도 그대로다. 오히려 바뀐 건 나다. 요즘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더 좋은 딸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한다. 엄마, 부족한 딸이라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이야 속상할 땐 노래도 듣고 슬픈 영화도 보지만 어렸을 때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무 돈도 들이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서 당장 나아지게 해줄 것이 필요했었다. 슬프지만 이 주문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게 될 것 같다. 이 프로젝트 동안 잠시 잊고 있었지만 부처님의 말처럼 불행은 끊이지 않고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난 그 문장을 이렇게 끝맺고 싶다. 어린 시절은 불행한 일의 연속이었으며 커서도 불행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행복해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두 저자는 1cm 다이빙을 쓴 이유를 당신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 실린 질문에 답하는 일이 힘들거나 또 귀찮다면 그냥 읽기만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땠지? 라는 물음은 가져보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두 저자는 힘줘 말합니다. 이 책은 앞서 인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행복해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문장처럼 행복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런 게 행복일 수 있겠다는 생각과 시도를 해보게 만듭니다.